안녕하세요. 12월 10일 오늘도 장이 끝났습니다. 오늘도 투머치팍과 함께 오늘의 시황 분석을 통해서 내일의 종목을 같이 선정해 보시죠. 순환매의 마지막 퍼즐, 오늘 건설 관련된 종목들의 큰 상승이 있었는데요. 같이 투자해 볼 만한 건설주의 대장주는 어떠한 종목을 가져가야 될지 저와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머치팍입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먼저 투머치팍의 시황 분석과 함께 SCM 생명과학의 백혈병 치료제 개발 소식, 건설주의 호황이 돌아온다는 뉴스 내용과 함께 계속해서 정부 정책이 스마트팜 뉴딜에 집중하고 있다는 내용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서 묻어둘 만한 미국 주식 1위는 어떤 종목이 있을지 살펴보시고 두산 인프라코어의 매각 소식과 함께 기관이 최근 매수하고 있는 탑 20를 알아보겠습니다. 현대차와 현대제철 등 최근 현대그룹에 대한 종목의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요. 오늘의 증권사 리포트로는 해성DS, 롯데케미칼, SBS 롯데 하이마트를 준비하였고요. 이 종목 급등 느낌이 온다에서는 띵크웨어 테라사이언스, 일성건설, 현대건설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의 주요 종목으로는 우수 AMS라든지 글로스퍼랩스, 캠트로스, 현대바이오, 남광토건, SCM 생명과학 등이 중심을 이루었고요. 특히 건설 쪽에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고 반도체 쪽에서 오랜만에 FST가 주목을 받았다. 이런 쪽으로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순환매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LG상사, LG하우시스 계열사 분리 이후에 다시 한번 큰 상승이 나오면서 결국 전체적인 모든 종목이 순환매를 이루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먼저 투머치팍의 시황 분석입니다. 아무래도 백신에 대한 그런 부작용에 대한 뉴스는 있지만요. 전체적인 경기 회복을 바라보는 경기 민감주들이 상승을 하면서 전체적인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컨택트주로의 흐름이 좀 더 실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호텔신라, GKL, 파라다이스, 현대백화점과 같은 종목들 흐름이 좋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경기 회복이 된다면 조선화학건설, 2차전지, 자동차, 여행주 모두 다 좋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특히 건설주의 호황이 돌아온다. 이런 내용으로 준비를 해봤고 관련 종목의 모든 순환매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분 투자라든지 최대주주 변경되는 내용, 경영권 분쟁, 대표이사 변경에 관한 그런 이슈가 있는 종목들에만 큰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주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라든지 우수 AMS, 대표이사가 변경되는 삼부토건, 계룡건설 같은 종목들은 계속해서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친환경 쪽에서 E&D가 최근에 거래량이 좀 실리면서 주목을 받는 시점이 아닐까 이런 내용을 준비해봤고요. 내년도 꼭 이끌어가야 될 종목 중에 하나로 건설주 쪽을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먼저 대웅제약 어제 영상에서 호이스타정이라는 코로나19 경증 환자 치료제에 대한 뉴스를 실어드렸는데요. 오늘 대웅제약과 대웅이 어려운 장 속에서도 큰 상승이 나왔네요.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데이트레이딩 하신 분들이 사셨으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거두지 않았을까. 투머치팍의 대단한 영상을 하게 되었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전세난이 밀어올린 집값으로 전국 아파트값이 8년 7개월 만에 최고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주간 아파트 통계 76주 연속으로 부동산이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파주와 부산, 강서구 등 풍선 효과 계속 지속되면서 전체적인 지방과 지역도 역대 최대로 부동산의 흐름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SCM 생명과학과 제넥신이 미국에서 백혈병 치료 효과를 공개하였는데요. 이에 따라서 SCM 생명과학이 상한가를 기록하는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SCM 생명과학은 코이뮨이 지난 7일 미국 혈액학회에 참석해서 동종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임상 1, 2상 중간 결과를 공개했다고 10일 밝혔는데요. 이번 발표 내용에 따르면 환자군 대다수에서 유의미한 개선 효과를 보였고 부작용을 낮췄다라는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에서 치료 효과가 확인이 되었고 고용량을 투여한 9명 중 7명이 28일째 만에 완전 관해를 보였다는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요. 계속해서 면역 항암제와 치료 쪽에 좋은 개발이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투머치팍의 가치주의 흐름에서요. 오늘 건설 쪽 압도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요. 자이S&D와 GS건설 모두 좋은 흐름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차량용 블랙박스, 건설 대표주, 건설 중소형, 건설 기계가 순서대로 상승을 하면서 해운 쪽도 좋았거든요. 컨테이너 운임지수 상승에 따라 해운 쪽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건설 관련된 종목들이 큰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그와 관련된 종목으로는 대우건설이 가장 큰 대장주 역할을 하였고요. IS 동서같이 최근에 전고점을 뚫은 종목은 다시 한번 더 큰 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GS건설, 현대건설, HTC 현대산업개발, 대림산업, 삼성물산까지
건설주까지 좋은 흐름이 예상되고 있고, 이와 관련된 중소형 건설주도 남광토건, 일성건설 순으로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이와 관련된 중공업 쪽에서도 전체적으로 흐름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진성 TEC와 현대건설기계, 수산중공업, 동일금속도 좋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GS건설에서 커뮤니티 통합 서비스 브랜드 자이안비를 론칭하였는데요. 자이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의 자이언과 삶생활이라는 의미의 프랑스어 합성어로 자이에 사는 사람들의 특별한 삶을 의미한다는 커뮤니티 시설에 대한 그런 브랜드 탄생이 있었습니다. 지난달 24일 서초 그랑자이의 CGV 골드 클래스 수준의 프리미엄 상영관을 구축하기로 하는 등 건설 쪽에서 굉장한 시설에 대한 그런 업그레이드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아이 돌봄 서비스를 비롯하여 펫시터 예약까지 세탁, 카쉐어링, 택배 등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입주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모든 서비스는 자이 통합 앱을 통해서 더욱더 스마트한 건설사로 변화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계속해서 중산 자이 1, 2단지 1순위 청약에 416대 1로 많이 관심이 쏠리면서 자이 쪽에서 굉장히 흐름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GS건설이 계속해서 목표주가 상향 효과가 나오면서요. 주택 매출 증가로 내년도 호실적을 기대하겠다는 좋은 예상이 나오고 있고, 상대적으로 PER이라든지 PBR이 낮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45,000원까지는 상승할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다. 건설업 중에 토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되어 자이SND, 중소형주 계열사까지 같이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투머치파게 주목하고 있는 가치주 두 종목을 꾸준히 좋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환매 마지막 퍼즐로 건설주까지 상승 시동을 걸었다는 뉴스가 다시 한번 나왔는데요. 경기 회복과 주택 공급을 기대로 HDC 현대산업개발까지 오늘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또 대우건설이기도 했는데요. 오늘 8.72%나 상승을 하면서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건설주가 전체적으로 PER 3배에서 4배 정도 저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경기 회복이 가시화되면 은행주와 화학주, 철강주, 경기 민감주에서 건설주가 경기 회복을 하는 그런 흐름이 돌아올 것이다. 이런 측면을 바라보고 있고, 체질 개선을 계기를 통해서 10년 불안까지 벗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건설주 HDC 현대산업개발과 대우건설, GS건설 이 세 개가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주요 건설주 PER, PBR을 보셔도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받고 있는 종목은 HDC 현대산업개발이라든지 대우건설, GS건설 쪽이 아닐까 예상을 하고 있고, 대림산업도 저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주택공급 확대의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부분을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서 묻어두면 되는 돈 되는 미국 주식 1순위라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5G 본격 투자에 따라 클라우드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고, 반도체사로는 퀄컴과 엔비디아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분야에서는 아마존과 알파벳을 추천하고 있는데요. 클라우드 쪽 플랫폼, 5G 반도체, 신재생 에너지와 여행 소비재 쪽에서 좋은 전망을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플랫폼 기업에 투자한다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그런 쪽의 미국 시장을 바라보고 있고요. 미국 시장 점유율에서 도어대시 같은 경우에는 1위 음식 배달 플랫폼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미국판 직방이라 불리는 진로그룹 또한 부동산 중개 플랫폼으로서 주택시장 활황에 따라 수혜를 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월트 디즈니는 매수 리스트 단골 종목으로 또 주목을 받고 있고, 백신 개발이 되고 여행이 재개가 되면 보잉과 함께 글로벌 1위 크루즈 선사 카니발을 역시 저가 매수할 기회라고 보는 시각도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투머치파게 가치주에서 그린 플러스 좋은 흐름이 나왔는데요. 스마트팜에 대한 정부의 끝없는 뉴딜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좋은 내용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스마트팜에 대한 민간 투자 활성화를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까지 5년간 정부정책 금융기관 출자를 통해서 7조 원 규모의 펀드 조성 및 20조 원 규모의 자펀드를 결성한다. 또 스마트팜 솔루션 상용화와 기술 선도를 위한 2027년까지 3,867억 원을 스마트팜 연구개발에 투자한다고 밝힌 만큼 계속해서 관련된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스마트팜 관련된 종목을 꼭 집중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20일 기간 순매수 지분율이 높은 종목으로 1위는 LB세미콘을 기록했고요. 2등은 하이로코리아, 3등은 펜엔터테인먼트를 기록하였습니다. 최근에 KG모빌리언스라든지 HDC 현대산업개발, 네페스, 워닝머티리얼즈, 신행 SEC, 나이백 한미약품과 LNF, 서진시스템과 같은 종목을 비중을 늘리면서 담아가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역시 건설주에 대한 내용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번엔 4차례라면서 건설 전기가스도 상승 대율에 합류하면서 순환매가 돌고 있다. 한국전력에 이어서 LG상사, 현대상사까지 관련된 종목에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운송기계도 내년도 매출 반등의 전망을 꿈꾸고 있다. 이 부분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현대그룹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이 매우 뜨거운데요. 현대차 운전대 잡지 않는 자율주행차를 2년 뒤에 출시하겠다는 내용을 밝혔고요. 2028년에는 도심 항공 모빌리티를 양산하겠다는 그런 포부를 밝혔습니다. 2040년 글로벌 전기차 시장 점유율 8에서 10%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운전자 없이 혼자 발레 파킹할 수 있는 그런 자율주행차를 양산하겠다. 딥러닝 기반 영상 인식 등 고도화된 신호 처리는 물론 OTA 무선 업데이트 기능까지 다양한 기능을 개발하고 있다는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는 전기차 모델 12개 이상을 출시한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GV70까지 나왔죠. 앞으로 2040년까지 제품 전 라인업의 전동화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2030년부터 유럽, 중국, 미국 등 핵심 시장에서 단계적으로 전기차로의 라인업 변경을 추진하면서 굉장히 전기차 보급의 핵심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완전 전동화된 UAM 모델은 2028년에 출시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2026년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탑재한 화물용 무인 항공 시스템을 시장에 최초로 선보이겠다는 내용을 밝히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지역 항공 모빌리티 제품까지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현대차의 수소 연료전지 기술을 적극 활용해서 수소 연료전지 파워트레인의 개발까지 추진한다는 미래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자동차 강판 판매 확대로 인한 이익이 증가한다는 내용으로 목표주가 상향되고 있고요. 현대제철이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2025년까지 기존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사업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이런 투자하는 부분에서 같이 현대제철까지 좋은 흐름이 엮이고 있고요. 목표 주가를 기존 37,000원에서 47,000원으로 높였고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제철의 자동차 강판 판매량 증가 외에 제품 믹스 개선에 따른 평균 판매 단가 상승 효과도 기대된다. 내년 기준 주가 순자산 비율 PBR 0.38배로 최근 5년 평균에 불과한 수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평가를 받고 있다. 이 부분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017년 2분기 이후 조정 없이 동결 상태로 유지되고 있으나 내년도 상반기에는 자동차 강판 가격이 인상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담겨 있다. 이 부분이 또 나오고 있고, 수소연료 전지 금속 분리판과 부생가스를 이용한 수소 생산 분야에서 성장 비전을 수립하고 있는 부분이 또 다른 신재생 쪽에서 현대제철이 주목을 받지 않을까, 이런 쪽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2차전지 소재 업체들의 주가가 상승 마감한 가운데 포스코 케미칼 관련된 밸류 체인들의 주가 상승폭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전일 주가는 지나치게 높아진 공급 기대감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최소 1년 이상 시간이 남았다는 부분을 밝히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소재 공급 모멘텀이 크게 부각되기 어려울 것을 전망한다면서요. 단기적으로 봐야 될 종목으로 이 코스모 신소재와 케이지 케미칼, 피닉스 소재를 보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기업가치 재평가를 기대하는 그런 친환경 쪽에서의 E&D 흐름을 다시 한번 봐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가 결국 현대중공업으로 넘어가게 되었는데요. 국내 건설기계 시장의 영향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두산그룹은 두산중공업 유상증자에 이어서 두산 인프라코어까지 매각에 성공하면서 3조 원 규모의 재무구조 개선 계획 이행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달 24일 본 입찰 이후 16일 만에 우선 협상자 선정이 지정되었고요. 두산 인프라코어 차이나 소송에 따라서 채무 관련 논의가 길어졌지만 현대중공업그룹과 유진그룹의 2파전에서 현대중공업이 승리를 하였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2, 3주간 추가 협상을 마친 뒤에 본계약의 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기업 결합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비중이 독점으로 됩니다. 50%를 넘게 되기 때문에 현대건설 기계 국내 굴착기 시장 점유율은 각각 40%와 20%로 두산 인프라코어와 합치게 될 경우 50%를 넘어가기 때문에 결합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세계 7위의 건설 기계 업체로 재탄생한다는 부분을 좋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산 인프라코어의 중국 내 입지가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현대건설 기계의 경쟁력이 다시 한번 높아지는 그런 흐름으로 좋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사물 인터넷 등 스마트 건설 기계를 주목하는 상황에서 AI 투자를 가속화하고 있는 현대중공업 그룹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을 좋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리포트는 해성 DS를 준비하였는데요. 전장형 리드 프레임의 외형 레벨업이 되고 있다는 내용으로 4분기 영업이익은 87억 원으로 하향 조정했지만 전장형 매출액이 돋보인다는 부분을 좋게 바라보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차량용 고수익성 부품은 확실한 차별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요. 2021년 목표 주가는 가중치가 높아져서 그대로 유지된다는 내용 밝히고 있고, 코로나19로 전방 산업이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매출이 15% 증가하는 부분을 좋게 봐달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라는 내용으로 목표 주가 3만 원까지 제시를 하고 있고요. 석유화학 오늘 롯데케미칼, 대산 NCC 가동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롯데케미칼이 좋아지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재료비 저희가 효과가 꾸준히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 롯데케미칼은 에틸렌 프로필렌 쪽에서 외부 판매분이 없어서 실적 영향에 제한적이다는 부분을 좋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SBS라는 종목 가져왔는데요. 내년도 실적 예상이 훨씬 더 좋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코로나19 백신 수혜주가 될 것이고요. 보수적 회계 처리로 인해서 올림픽 월드컵 모두 상당한 흑자 전망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웨이브의 적극적인 오리지널 투자가 확인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3분기 호실적의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드라마 앨리스가 웨이브 오리지널로 판매되었다는 부분에서 좋은 실적이 나오고 있다. 이 부분이 나오고 있고 2021년 드라마 편성 계획에서도 TV 광고의 꾸준한 회복이라든지 웨이브 오리지널 판매를 통한 리쿠블 확대, 시청률 20%를 상회하는 펜트하우스 시즌제까지 약 700억 원 내외 영업이익 레벨까지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에 목표 주가 32,000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롯데 하이마트인데요. 4분기 이익 성장과 배당주 매력이 있다.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안정적인 이익 성장세로 이어질 전망으로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대형 가전 판매 호조가 유지되고 있고 광고 선전비 및 고정비 감소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 비수익 점포는 또 폐점해서 좋은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고요. 주가가 워낙 낮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좋아질 수 있는 실적 개선 가능성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배당주로서도 매력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롯데 하이마트 투자 의견을 목표 주가 4만 원으로 봐달라는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급등 느낌이 온다에서는요,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음에도 상승폭에서 멈춘 띵크웨어가 거래량이 터질 경우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테라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 없이 계속 상승하는 그런 장에서 거래량이 실릴 경우 다시 한번 거의 전고점을 터치할 수 있다는 느낌이 나고 있습니다. 일성건설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오늘도 많이 실렸고요. 상대적으로 9%이기 때문에 더 한번 급등할 자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건설사의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요. 거래량이 기존 거래량보다 더 서서히 올라오는 모습 속에서 최고치를 한 번 더 뚫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투머치팍과 함께 오늘의 시장 분석을 해보셨고요. 내년도에 가져가야 될 섹터 중에 하나로 꼭 한번 주택 호황, 건설 사업 쪽에서 건설주를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GS건설과 대우건설, HCC 현대산업개발 쪽에서 좋은 흐름으로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머치팍이었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